자, 오늘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일명 제임스 뽀로로 제뽀님 네. 모시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자존감, 자신감, 뭔가 좀 비슷한.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는 또 다른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전문가의 의견, 네, 정확한 들어보겠습니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심리 용어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다 이런 것도 되게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제가 어느 날 네. 통계를 보니까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워낙 학술 용어였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 아닌가. 그래서 요즘 보면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우울했고요. 끝맺은 말이 그래서 전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자존감이 너무 허약해요. 얘기를 너무 하시다 보니까는 저는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 요즘 스트레스 관리에 좀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1차 스트레스랑 2차 스트레스를 구분해서 스트레스 관리의 타겟은 2차 스트레스다 이런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스트레스를 직접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자존감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네. 코로나 스트레스 내가 이겨낼 수 있어. 훌륭한 마음인데 마음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못 이겨요. 코로나 블루가 오는 거는 내가 약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반응인 거죠. 정말 사랑을 제대로 했을수록 그리고 내가 사랑이 소중한 사람일수록 슬픔은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누구를 떠나보낸다, 이별을 했다는 1차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이걸 직접 관리하려고 들면 안 돼요. 코로나를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스트레스를 받아 블루도 오고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견디고 있는 나 훌륭해. 그 1차 스트레스에 대한 내 반응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요런 멘트로 오신 분들 진짜 많아요. 코로나 스트레스 따위 이겨내지 못한 나 한심해요. 전 무저예요. 자존감도 떨어졌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2차 스트레스인 거죠. 이거 다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불가항력인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는. 네.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인데.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자존감은 이렇게 자꾸 뭐 개발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네. 생각은 그냥 우리 높은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예로 들었지만 실연을 해서 많이 슬픈 건 자존감이 떨어진 분이 아니라 사실 훌륭한 사람이에요. 10번 실연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슬프다. 연애를 잘못했거나 사이코패스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요새는 자존감이란 말을 굉장히 폭넓게 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기분이 조금 나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기분이 좀 나쁘면 그게 저 사람이 내 자존감을 떨어뜨렸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느낌으로 하다 보니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게 있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실제 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자기 미움으로 가는. 누가 나한테 터무니없이 나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럼 그 놈이 나쁜 놈이지. 내 자존감하고는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끼는 세상도 됐죠.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기 위해서는 기준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나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있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avengers. 누가 뭔 I'm human being. 근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상대적 가치, 네. 기능적 가치관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누구랑 대화가 잘 되면 올라갔다가 대화가 안 되면 떨어졌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막 스펙 좋고, 네. 돈도 많이 벌고, 막 잘생기고, 사람들이 막 다 닮고 싶어하는, 뭐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는 자기를 되게 찌질하다고 느끼고 이래서 괴로워하고 이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자기 비판 기술을 되게 훈련을 많이 하죠. 부모님들이 그 제일 걱정하는 게 수학을 80점 맞아왔는데 자족해. 정신과사 입장에서 보면 얘는 행복할 거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없는 게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은 게 이제 자기 채찍, 자기 비판이거든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또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땐 도움이
됩니다. 뭐 내가 방송을 더 잘하겠어, 내가 진료 더 잘 보겠어, 뭐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 기술만 너무 키우다 보면 성공은 했는데 굉장히 자존감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길게 보면 표현을 세게 하면 실패하기가 쉬워요. 자존감이 떨어진다, 낮다 너무 이렇게 해서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도 약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딜리트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란 단어를 뭐 재밌게 사용하는 건 좋은데 잘 지내시는 분들 보면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써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자존감이라는 말을 안 쓰는 분들이 적절한 수준의 자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 보다. 근데 약간 좀 공감 능력은 떨어져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뭐 혹시 그 주변 분들이 좀 힘든가요? 엄청 힘들죠.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psychological mindedness, 심리를 향한 마음, 이런 게 사람마다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태어나길 내 마음, 자존감, 인간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아이러니하게 자존감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더 섬세하니까, 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진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자존감이란 말을 없애고 싶다고는 하셨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의 자존감을 자꾸 낮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피할 수는 없지만 슬기롭게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렵다, 어려운 질문이다. 이거. 아, 어렵나요? 최대한 피해야죠. 가능한 한 줄여야죠. 근데 대부분 안 줄이세요. 내 자존감을 올려주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 사람을 더 만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뭔가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사람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을 느껴져서 저걸 내가 극복하겠다. 중요한 따뜻한 만남은 덜하고 거기에 이렇게 더 내가 저 사람한테 기어이 인정받고야 말겠다, 칭찬을 받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자꾸 들이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학술적으로 좀 연구되기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는 애솔, 와 심한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책이 번역됐습니다.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고 10년 전에 그 조직에 또라이가 많고 또라이가 못 들어오게 된다, 이런 내용이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막 실리고 그러는데, 최근에도 책을 내셨는데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 사람을 또라이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되게 선택적 친절함을 보인다. 강자한테는 이러고 약자는 조짓는. 그걸 이제 거기서 또라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외로 또라이들이 많다, 우리 주변에. 절대적 또라이도 있고요, 일시적 또라이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계속 모든 사람한테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좀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해도 상대방이 그래도 좀 피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정말 피할 수 없는 부모님이. 경우면 왜냐면 드라마, TVN에서 했던 드라마 중에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아들이 조금 누구보다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이러면 너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가 그런 말을 할수록 나는 자존감이 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라든지 내 주변에 절대 이렇게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 나의 자존감을 좀 낮추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네가 그렇게 하면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아줘. 뭐 해볼 수 있는데 거의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그 사람이 공감, 아니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거거든요. 저도 부모지만 이제 사랑하는데 자녀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기 때문에 사회에서 준 기준에 내 아들은, 내 딸은 맞춰 살기를 좀 바라고 이제 푸시를 하다 보면 이제 엄청난 이제 성공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갖고 내 아들을 보니까, 모성애, 부성애의 기본은 또 불안감의 기본 에너지다 보니 자꾸 그렇게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성격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 중심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죠. 네. 네, 어쨌든 오늘 자존감 특집 해봤는데 결론은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쓰지 말자. 네. 그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가 자존감 때문에 자존감이 흔들리는 것 어... 같아요. 우린 다 소중하다.